일대를 해양복합휴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모두 426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 말 준공됩니다. 오는 4.11 총선에서 동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동구 지역의 선거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건하호 실종선원 10명에 대한 합동비령제가 오늘 사고해역에서 열렸습니다. 사라진 성곽도를 찾아 언양읍성을 복원하자는 주민운동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주군 서생면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설 예정이던 수제인형 곰박물관 건립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점가에서는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내일 홈 경기에서 포니데이 행사를 열고 팬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용품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대왕암공원 일대를 해양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모두 426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 말 준공됩니다.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송림, 그리고 드넓은 동해바다. 울산에서 처음 명승 지정을 앞두고 있는 천혜의 절경 대왕암공원 일대를 대규모 해양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계획 선도사업에 선정돼 226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방비 200억 원을 합쳐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왕암공원 일대 95만여 제곱미터에 해양조망 휴게소와 해안탐방로, 청소년 야영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친수공간과 가족 휴양, 생태학습을 위한 시설들도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국비 확보로 시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발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좀 더 잘 정비하고 다듬어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이 사업이 준공되면 대왕암공원 일대가 울산대공원과 태화강대공원에 이은 울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4.11 총선 후보군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지난해 재선거에서 구청장을 진보 진영에 내주며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재격돌이 예상되고 있는 동구 편입니다. 손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구청장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승리한 동구는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안효대 의원은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재선을 향한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송인국 전 시의원은 비대위 쇄신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인들과 함께 총선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구청장 대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한나라당의 실정을 부각시켜 보수의 아승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시의회에서 환경기본조례안 저지로 유명세를 치른 이현주 전 시의원과 정교조 활동으로 잔뼈가 굵은 노키 시당 공동위원장이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릴 전망입니다. 초대 시의원을 지낸 자유선진당 김지준 시당위원장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덕웅 씨도 세 차례 시의원 출마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동구 지역은 결국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의 이강과 자유선진당과 무소속의 이합 구도로 판세가 형성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일 UBC 프라임 뉴스에서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양자 대결 시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4%나 높게 나와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이은주 시의원 사퇴에 따른 동구 3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됩니다. 동구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동구 제3선거구 주민들은 이에 따라 4.11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와 함께 시의원 보궐선거 투표까지
1인 3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에 총선연대 등 야권연대를 지휘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이 야권 공조의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적극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양당이 대립하거나 복수의 후보가 출마할 예정인 중구와 남구가 그리고 북구에서 선거연대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지은 성곽의 돌을 주민들이 무심코 가져다가 가정집 대문과 축대로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주군의 언양읍성 얘긴데요.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 이렇게 사라진 돌을 다시 모아서 언양읍성을 되살리자는 주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성 인근의 한 주택가. 직사각형 모양의 돌덩이가 대문 기둥으로 사용됐습니다. 골목길에도 비슷한 모양의 돌멩이가 있고 심지어 컨테이너 밑부분을 받치는 주춧돌도 있습니다. 마을 안길 축대에는 많은 돌들이 석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돌들은 언양읍성이 1966년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무심코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우리 주위의 인가에 많이 성돌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돌을 제대로 다 찾아서 언양읍성은 15세기 말에 쌓은 평지읍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언양읍성은 지난 99년까지 복원공사가 진행되다 축성 기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13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양읍성 복원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돌찾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성돌 찾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언양읍성 복원에 범시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성곽의 돌을 모으는 주민들은 언양읍성 복원도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달 26일 울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건하호 선원 10명을 위로하는 영결식이 오늘 침몰해역에서 엄수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항한 지 50분, 실종자 가족들이 탄 해경 경비 함정이 침몰해역에 도착합니다. 가족들은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남편 생각에, 아빠 생각에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했습니다. 국화꽃을 바다에 뿌리며 실종자의 넋을 위로하고 실종자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건네며 아쉬운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보, 당신은 진짜 자랑스러운 남편이고 영원히 저희들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두 딸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잘 키울 거고요. 저도 꿋꿋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보 많이 사랑해요. 시신도 못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침몰해역인 간절곶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인근 진화 명성교 아래에서 천도제를 지내며 실종자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건하호는 지난달 26일 간절곶 앞바다에서 조업 중에 침몰돼 1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지만 12일간의 수색에도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실종 선원들에 대한 집중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비 업무와 병행한 수색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주 측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7천만 원의 위로금을 건네고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이번 순서는 자치단체별 새해 설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구편입니다. 북구는 올해 적극적인 구민 참여 행정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주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령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송정저수지. 이곳에 전망데크와 식물원, 피크닉장을 갖춘 친환경 수변공원이 조성됩니다. 북구당 사항에는 해양생물 체험장을 갖춘 해상낚시공원이, 달천철장에는 유적공원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초석을 닦았던 주민 참여 행정은 올해 한층 강화됩니다.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확충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제시행,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아버지 학교도 도입합니다.
근로자 도시인 만큼 노사민정 공동협의회는 퇴직자 문제 등 다양한 의제로 확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복지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난해가 우리 주민참여행정에 기초를 닦았던 해였다면 올해는 기둥을 세우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고요. 하지만 코스트코 사태와 변전소 송전탑 소송에서 보여준 행정력 낭비, 그리고 울산시와의 소통 부재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전이 무산된 사례에서 보듯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과 님비 현상은 앞으로 북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계발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번 주 책마을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은 저자가 지난 6년간 이 시대 청춘들과 나눈 소통과 교감의 기록입니다. 세상을 읽는 방법, 자기 성장을 위해 해야 할 노력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조언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30대 워킹우먼들을 위한 본격적인 자기계발서,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입니다. 회사의 남자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워킹우먼들이 가난한 남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조언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39가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왜 그때가 그렇게 중요하고 한지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처럼 그랬니? 그래서 그래. 일생 동안 꼭 피해야 할 17가지 생각의 함정은 평소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생각의 함정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지친 사람들이 오만과 경솔함, 의심, 고집, 목표 상실 같은 생각의 함정을 미리 깨닫고 풀어나가도록 조언합니다. 책마을 이야기 하셈입니다.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설 예정이던 수제 인형곰 박물관 건립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3월 드라마 세트장 활용 공개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테디베어 뮤지엄 부산이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건축물 보강 공사를 거쳐 새로운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남구 용잠과 남화 지역 입주업체에 수돗물 공급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서동욱 시의원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 1회 추경 때 상수도 시설 설치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15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북구 양정동 주택가의 폐목재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의심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방관의 시간 외 수당 문제를 합의한 울산시 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75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35명, 구조 12명, 구급 28명을 뽑는 이번 채용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합격자는 오는 5월 현장 부서에 배치됩니다. 이번 채용은 소방인력 근무 여건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3교대 전면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새해 첫 번째 선박의 동시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두 척의 선박은 지난 2010년 4월 인도 게스코사가 발주한 31만 8천 톤급 원유 운반선으로 길이 319m, 폭 60m, 높이 30m로 최고 시속 30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내일 오후 3시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고양 오리온스와의 홈경기에서 포니데이 행사를 펼칩니다. 모비스의 공식 후원사인 포니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500만 원 상당의 운동화와 티셔츠 등 스포츠용품을 팬들에게 선물합니다.
울산시 지체장애인 협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남구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9대 한두경 회장은 장애인 바다체험과 장애인 종합예술제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이번 주말 날씨도 좋을까요? 네, 이번 주말 가끔 구름은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족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하지만 나가실 때 옷차림에는 신경 많이 써보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일교차가 아주 크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일시적으로 추워졌다가 낮부터 기온이 쑥쑥 올라서 일교차가 무려 12도 가까이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휴일에도 내일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탓에 건조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산불 조심하시고요. 가정에서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일부 동해안 지방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새벽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조금 전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물결이 동해남부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